제 말이 은쟁반에 금사과의 말로 아래새겨진 금사과의 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어제는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서 있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방에도 후라이를 2개 했는데 못 먹고 그냥 놔두고 마루에도 온통 냄새였고 우리 이쁜이들 집에서는 말도 못했고 우리 이쁜이들이 하얗게 눈에 뭐 낀 것처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찢어지듯했고 걔 집에서는 강아지들 왜 이렇게 소변이 많은 건지 물이 흥건한지 왜 모르겠고 야채는 먹어도 문제는 불안해서 못 먹고 야채 먹고 이런 상황에서 다 계란 후라이 그래도 그걸 해도 먹으려고 먹다가 보니까 다리가 어떻게 이상이 생겼었나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서 있을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갖고 통증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고 그새는 가래가 나오고 뭐 했어도 이렇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제는 걸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마당에 가서 우리 분들 밥 주는 것조차 걸을 수가 없어갖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대로 정말로 노령이 되는 그런 고통, 홀로 된 고통 또 그리고 이 처절한 그 요양병원 뭐 이런 것들이 드는가 싶어갖고 마음이 많이 잠담, 침울 뭐 전부였습니다. 언제까지? 성경의 전도사는 많이 핍박하고 많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지자 로서의 핍박이나 흉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죗값 치러야지요. 나는 내 부모님 가족한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네 동생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라. 그 소리가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됐나 그런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 그늘 아래 캥거루같이 몸 추스리면 또 사역하게 된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보면은 몸 추스리면 또 사역이 되고 몸 추스리면 사역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왜 내가 뭐 신대원서부터 표적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선지동산이 아닌 거짓과 가식과 음란과 온 죄였습니다. 온 죄. 그래도 선지동산이니까 변화되겠지가 그 애가 지금 그때 27살이었습니다. 27살. 근데 지금 25년이면 50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50이 넘었을 그 25년 동안 신대원부터 죄송합니다. 신대원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독공을 농협 화장실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던 것부터 화장실 좌변기에 스프레이로 주색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화장지로 몽땅
뜯고 닦는데 늘 감시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짐작 초등학교 후배 같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후배였나 봅니다. 저는 모르지요. 화장지 많이도 뜯네. 인자 왔어. 감시를 이렇게 교회를 가만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죽고 아들이 죽고 모 대통령 초청까지 받고 그랬나 봐요. 자들이 시켰나 봅니다. 그렇게 자그들은 온갖 감시, 횡포, 오죽하면 같은 동역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뒷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일 나중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그 큰 손으로 맞았을 때 하늘은 두 쪽이 아니었습니다. 굴욕, 자존심 상함, 뭐 비참 참담 다 했죠. 싸다고 한다가 머리통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참았어요. 지금껏 누구한테 말한 적 없을 거고. 그렇게 신대원에서 그 온갖 처절 참호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공부하니까 예배를 해서 견딘 것 같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학교를 강의실을 제일 맨 뒤에 가서 강의 받으면서 한없이 눈물 나올 때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한없이 눈물 나올 때 어떻게 신대원 3년이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감시, 흉포, 다리 질질 끌고 그 고통. 제일로 앞에 가서 앉았던 제가 제일로 늦게 들어가서 강의실 맨 뒤에 앉아서 엉엉 소리내도 못하고 눈물이 줄줄줄줄줄 한없이 흐르면서 눈물 닦고 어쩌면 강의하신 교수님도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닦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온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도 중상무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간혹 부르셨습니다. 지금 어떠냐고 강시간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웃죠. 예, 너무 몸이 피곤해서 방에 갔더니 방에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야 해요. 그렇게 저는 기도와 눈물과 도서관, 교회로 3년을 졸업하는 날 아무 감각이 없었고 저를 관찰한 교수님 계셨나 봅니다. 첫 과제를 얼마나 정성껏 했나 모릅니다. 좋아서 신대원을 갔으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갔으니까 애쓰던 마음으로 갔으니까 정성껏 했습니다. 썸머링 하면서. 근데 그 아가 그 썸머링 한 것을 보았는지 정성껏 봤는지 4명이 살을 방에 2명이 살면서 저 과제를 디스켓이 안 빠져가지고 공부한 흔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부터 교수님이 제 과제나 3년을 저를 관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2층에 오셨어요. 교회 성도가 2층에 갈 일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주일학교 초등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러는데 중절 모자도 쓰시고 그런 것 같았어요. 분장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키는 아마 그 교수님 키 비슷하시고 그 정도로 관찰하셨나 싶어요. 3년 강의실. 그래서 또 지금 전도사님 과제 어디 진도 나갑니까? 예, 어디 나갑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신 것 같아요. 도서관 오가면서 또
새벽녘에 도서관서 내려오면서 한밤중에 도서관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3년을 관찰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교수님 저렇게 보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러기 아빠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 총각날 제 이름 부르시면서 교수님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수제자가 좋은지. 그리고 그 말에 아무 감각 없이 넋놓고 그래 앉아 있었습니다. 반전도사님들 다 웃고 막 난리였죠. 이게 교수님이 황당하시든지 수제자 소리에도 고마울지도 모르니까 이거 종강 끝 하시면서 나가려니까 여전도사가 나가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을 내밀고 찬송하니까 찬송 받으시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교수님께 죄송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좋은 건지. 그만큼 저한테는 그 신대원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고 기적이었으니까요. 그 누구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밥을 싸주면서도 물었습니다. 왜 내가 감시에다가 경보가 당하냐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만한 직장생활 하다가 온 사람한테 2살 더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온다고 얘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파출소, 동사무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다 물었고 방룸메이트 당시에 총장님 조교였던 전사마치도 물었습니다. 새침이 뛰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 책 위에 자기 양상 같은 거 올려놓고 감시를 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 끄라고 했었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초코파이가 사고 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얘기하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해서 그 부근에 교회 가가지고 방을 구하고 집사님 집에서 기숙사비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잠자고 하면서 기숙사비 당시 10 얼마였는데 15만 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도 이제 다음 학년에서도 그 집사님에서 집에서 기거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떼거리로 제가 없을 때 형제가 아니 참 우애가 많은 집 같았습니다. 동서집에 가서 이 아이 방룸메였던 애 가고 그리고 2사람이 또 3사람이 그렇게 떼거리로 그 민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거한 방에 캐리어가 있었고 보았던 이불들이 있었고 보았던 옷가지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들이 그러나 그 성도님은 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떼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뭐 충격이죠. 그래서 집사님 사진이요? 아니요 이거 누구 아니요? 제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이 성도님이 사진을 뺏어서 갔어요. 아니요 누구 아니야 하면서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집사님은 저한테 미안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무슨 갑질로 어떻게 왜 떼거리로 제가 있었던 뒷집 형제가 신우가 살고 동서가 사는 집에 들락거리고
다 어떻게 기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중유학생이 이름을 부르면서 뒷문을 두드리면서 언니 불러댔습니다. 울면서 1시간 반쯤 그랬나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방에 누가 있는데. 근데 저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순진 순수 그 전부였습니다. 네가 왜 지금 같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텐데. 근데 짐작은 했지요. 다. 방 안에 누가 있다는 거. 방 룸메이트 가가 있다는 거. 그런데 아무도 안 나고 얼마나 지쳤는가 갔습니다. 신대원은 분명히 선지 동산으로서야 검증된 전도사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 요망요사 음란이 신대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란이 신대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란은 안 됩니다. 음란에 가족을 속여야지요. 사람을 속여야죠. 음란주의 시작하니까요. 보면은요. 거짓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게 되죠. 음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음란했어요. 뒷집 동서가 절에 갔다고 했습니다. 뒷집 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음란을 교회에서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요. 당연히 목사님들도죠. 저는 사례비 받고 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7, 8년을 목사님이 신실하고 그럴 때는 그냥 교사로 섬겼습니다. 7, 8년을. 부모님이 캥거루같이 살면서도 7, 8년을. 고향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캥거루처럼. 부모님이 명절이면 가져온 식용유 같은 거 남지 않을 만큼 가지고 와서 애들 튀김해주고 김장 때면은 또 김장해주고 그 많은 섬김 가운데서 하니 엄마는 네 동생들 같이 좀 해라. 네 동생들도 그렇게 좀 해라. 그런 말씀 계실 만큼 부모님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한테 하는 걸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못하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가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 못했습니다. 이력서 써갖고 가면은 가져오라고 금방 통화하고 갔는데 올해 사역자 안 뽑습니다. 지금 바빠요. 가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 두 군데였고요. 전화하니까 얼른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해서 냉방에서 김치를 버무리고는 이력서 써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도청을 하니까 흉포 가봐서 이력서를 들고 갔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가는데 다 감시해서 다 보았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갔더니 올해는 사역자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달라고 갖고 오고 또 이력서를 내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 장소만 주세요. 네 선교사 무디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장소만 주세요. 제가 애들 전도하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남인 전도. 만남은 전도든 저는 밤예배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해서 애들이
교회 안 간다고는 애들이 없을 만큼 애들이 다 교회 간다고 했었습니다. 어른들은 안 들어요. 애들이 잘 듣지요.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전도하면 예 거의가 다 그랬습니다. 예 하고요. 하룻밤은 밤 예배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좀 어둑했지만 가로동이나 승강장애이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몰라도 그래도 전도했지요. 어느 여자가 늘상처럼 카메라인지 뭔지는 분간 못하겠습니다. 이리 가면서 저리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리 뺑뺑이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자그들은 제가 그렇게 옷 입고 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색감이라든가 배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던지 그렇게 옷 입은 대로 사진을 찍으면 앵커들이 제 옷 입은 디자인, 앵커들이 내 옷 색상, 많은 TV에 나온 여성들이 그런 걸 보았습니다. 하물며 옷을 만들다가 그냥 다 자그들 때문에 박스 입거나 옷이 그랬었거든요. 사역하려고 언제 어떻게 하길지 몰라서 박스에 가져온 대로 들고 다닌 대로 박스에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을 만들다가 그냥 색상만 생각하고 운전 면허증 제 발행인가요? 사진 찍는데 옷 만들다가 단추도 안 단 그런 옷을 갖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냥 겉옷만 걸트리고죠. 그러다 보니까 단추가 없는 칼라가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단추 안 다른 칼라. 그것이 유행이 되고 아마 그 옷이 지금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겠죠. 만들지도 않고 덜 된 단추도 없는 칼라.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덜 된 칼라 그것을 옷을 입고 그것을 유행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옷 장사해서도 많이 벌었겠죠. 제 쌍꺼풀 한 사람들 스스로 회개하고 정다가 죄값 치르세요. 스스로. 방법은 뭐 본인들이 기량만큼 교량만큼 스스로 깨달은 만큼 하세요. 승강장에서 제 쌍꺼풀, 제 얼굴, 콧잔등에 뭐 이런 얼굴 형태 쌍꺼풀, 제 얼굴 눈으로서 거리에 있는 신문에 났더라고요. 너무 순진해서 그냥 보고서는 속으로만 이거 내 눈인데 그냥 집에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왔더니 그 신문이 수북이에 쌓였던 신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년아이 있었고 신문을 등지고 앉았었는데 제가 그냥 가니까 그 사진을 그대로 쌍꺼풀 성형 날카롭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눈을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다니고 온 전국화된 눈인 것 같습니다. 제 쌍꺼풀이요. 제 쌍꺼풀이지만 저는 기도한 전도사잖아요. 기도한 전도사니까 눈이 날카롭고 기도의 눈이겠죠. 지금 전국화된 쌍꺼풀이 아마 제 눈이 많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흔해 빠진 눈이 쌍꺼풀이 된 것 같습니다. 자그들은 제 옷 입는 색, 제 옷 디자인, 신대원에서 눕기라는 제 과제가 있습니다. 눕기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신대원의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이고 산골이고 그래서 볼 수 있는 책을 갖다 놓고 수북이 과제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방을 보고 들어와서 문 열고 교수님 같아. 근데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 늦은 나이에 40대 신대원 갔던 거고요.
마음껏 그 과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볼 수 있는 책 갖다 놓고 다른 책, 다른 과제 전혀 미루고 보름 정도 전후해서 한 15일 전후해서 넘었을 겁니다. 그 과제들 다 하고 저는 학교에서는 오로지 공부, 기도, 예배, 교회에서는 오로지 사역, 교회에서 제 공부 과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설교 준비한 거 한 번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요. 설교를 위해서, 가르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요. 그러나 공부는, 설교는 딱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샘도 많았고 설야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큰 천지에 새벽 예배 빠진 순서대로 명단 올린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앞순위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50여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2년 동안 새벽 예배 빠진 숫자가 50여일이었는데 그 집 55일은 전부 과제하느라고 밤새 만 날입니다. 어느 날은 밤샘하고 새벽 예배 제풀실 가는데 제가 도서관 가면은 전도사님들 선지동사이지만 덥석덥석되지 않고 화장실을 고정적으로 안쪽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안쪽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화장실 문에다가 티글에다가 소변을 묻혀가지고 받쳐놨었던가 봅니다. 그때 오리털 파카라고 나요. 그걸 입고 새벽 예배 시간 밤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제풀 가면서 화장실 들렀다가 그 티글레 오줌이 절퍽한 옷으로 떨어져가지고 문 여니까 그냥 여지없이 옷으로 철퍽 소변이 묻지요. 그 냄새 펄펄 나는 거. 시간은 다 있어서 제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부하려면 그렇게 감시하고 제 앞에서 새벽까지 앞에서 앉았던 모르는 사람, 그건 외부인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제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전도사님이 새벽녘까지 쓸데없이 신문 볼 전도사가 어디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신문 볼 전도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외부인이죠. 제 앞에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3시, 새벽 2-3시나 됐나 지쳤는지 가는 걸 봤습니다. 가서 진짜 뻔하지요. 신문은 무엇인가. 신문하고 들고 온 걸 놓고 가서부터 책 케이스, 도서관에 있는 책 케이스만 들고 책은 없이 케이스만 옆에 끼고 신문 가지고 와서 새벽녘까지 감시하다가 제가 꼼짝도 않고 공부하니까 신문을 놓고 가고 케이스를 놓고 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 전도사는 그건 전도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주석을 갖다가 수북이 쌓아놓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만 나중에 공부하는 걸 보고 그냥 도서관 주석책을 놓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전도사는 반인가 했어요. 박씨였고요. 어디서 있으면 한국에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라고 않겠습니다. 박씨는 사역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실까지 같이 청강을 하고 도서관에 와서 그렇게 헛된 짓 하고 저를 경호하듯 감시했습니다. 채플 끝나면 쏟아져 나오는 그 전도사님들 제 앞에서 손을 뻗쳐서 뒤로 걸으면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 박씨는 사역하면은 사역 그만두세요. 선지동산에서 저를 경호하듯이 그렇게 감시했습니다. 뒷걸음치면서 손을 뻗쳐가면서 그러고
경호하듯이 감시했습니다. 저렇게 차량들이 가죠. 다 외부 차량입니다. 동네 차량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 차는 다 압니다. 그렇게 경호하듯이 감시한 그 박 씨는 지금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며. 사역 그만두세요. 물론 저는 오해 소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처녀니까 처녀인 줄 알아, 총각인 줄 안 전도사님 오해했습니다. 불쌍했죠. 엄마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참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구한 날 감시합니다. 감시. 우리 동네 차 아닙니다. 대문까지 저렇게 왔다가 밤새도록 저렇게 차 주차해서 감시합니다. 우리 밤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뜨면 고통스럽습니다. 신대원서부터 감시, 응보. 그러나 우리 반 전도사님들 절 때문에 마음 아파한 사람들 계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한 교수님 죄송합니다. 졸업하고 2년 후인가 기독신문에서 췌장암으로 고생하신다는 거 보고 기도했지만은 뭐 그때만 해도 수제자라는 그 말씀이 별로였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도 모르고 고맙습니다도 안 했습니다.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자가들의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졸업하고 2, 3년 후에인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전 수제자라고 했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 사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그 나름대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죄질 짓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힘들 일 안 했거든요. 나쁜 짓 몰랐거든요. 거짓말 모르고 순전한 전도사였거든요. 가족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감시하고 용포하고 그리고 저도 노력했거든요. 종자님 비서한테도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물어봤고 동사무소 전도사님들 밥 사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시당하고 이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 마음은 선한 목자. 제가 짓밟히고 갈기고 독국물 온갖 짓에도 선한 목자만 되면은 전도사니까 선지동산이니까 그걸 고대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생활상을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역도 못하게 온갖 짓밟고 우리 애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모산에서 변사체로 돈 6억을 계약 사무실이나 차량이라 그 차만 해도 1억이 넘는 차량 같습니다. 광고사에 했거든요. 광고회사. 뭐 크레인 같은 큰 차도 그 안에 있었고 컨테인 박스 차. 그때가 저 좋은 신대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광고회사 다 없어지고 현금으로도 뭐 3억 2번 갖고 또 내 동생의 3억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노숙도 했을 것 같고 도망 다니다 동생 집에도 뛰어들어가고 도망가니라고 안 잡히려고 사체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들이 죽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죽여놓고 자살했다고. 온 우리나라에 자살했다는 사람 거의 최근에 어떤 배우도 아마 자살 아닐 겁니다. 자기들이 나같이 이렇게 혼자 있거나 혼자 있게 하고 죽이고 자살로 했다고 했을 겁니다. 뭐 배우도 그렇죠. 이 동네 의사 하나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은 또 사후에 귀신이 들어온지 의사 하나 죽은 애를 뭐 죽은 글씨 주인공이었던 이모 있죠, 배우. 그 배우는 오후에 죽었습니다. 이 동네 우리의 의사에는 오전에 죽었습니다. 영혼 결혼식 뭐 그런 거 해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전도사인 집 바로 밑에 저주하는 그 인형들, 우리 사극에서 본 인형들도 나오고 단스 옷장 속에서 큰 부적도 나오고 가는 그랬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애가. 난 그래서 모 대통령 뭐 어찌고 저찌고 한 그 가수 엄마가 뭐 전국에 뭐 점치는 여자라고 왕이라고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딸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비슷비슷 이름이 섞여 있어가지고 가가 그러면서 온 신대원에서 갑질하고 온 성도들한테 갑질하고 지금까지 전도사라고 그러고 다니면서 갑질하고 그러고 신대원 졸업했다고 갑질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은 분명히 죄값 치르고 당연히 제명해야겠죠. 그 눕기 과제를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들이 여전도사님들이요 저한테요. 교수님 같아 교수님 같아. 시간이 조금 하다 보니까 프린트 해가지고는 그냥 검토도 못하고 냈습니다. 그러고 1년 후에 너무 바빠요. 사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봤어야 했는데 설마 누가 내 과자를 도둑질하고 자판장난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신대원에서 1년 후에 그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사용하려고 보관한 그 과제가 자판장난이었습니다. 자판장난. 그러면 조교도 보았을 것이고 교수님도 보았겠죠. 아니면 조교선에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자판장난을 패스를 당하고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그건 조교나 교수님도 책임 크잖아요. 저도 책임 있죠. 3명이면 3분의 1씩 책임은 있겠네요. 어떻게 자판장난이요? 그 얼마인지 3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 전도사님이 학생증을 빌려달래요. 학생증 빌려달라서 빌려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 거절 못하고 학생증을 빌려줬어요. 조를 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빌린 책을 빌리려고 그러니 학생증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과제한 책들이 거냐고 조를 리니까 가지도 않고 옆에서 조를 왔어요. 근데 시험 기간 같아요. 벽적으로 공부할 때 같은데 벽쪽에 앉았을 때 같은데 그래서 빌려줬어요. 금방 갖고 올 줄 알았어요. 학생증은 주민번호면 다 있죠. 도서관이고 어떤 걸 열람할 수 있는 게 학생증이잖아요. 다음 날 학생증 달라고 다음 날이요. 다음 날. 그래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빌린 책 빌렸거니. 근데 얼마 졸업하고 얼마 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빌린 책가 그 유망한 가난 제 학생증을 그 학생증으로 도서관 제가 빌린 책 주민번호 있으니까 모든 횡포 다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음날 갖고 왔으니까요. 그 루키 지가 빌린 것처럼
제가 다른 책 빌린 책들 전부 삭제하거나 지가 다 본 것처럼 도서관 기록에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 없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제 과제 도둑질하고 지가 다 본 책들로 하고 제가 빌린 책은 싹 없을 수도 있겠죠. 똑같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장학금까지 탔다면 1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지방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는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직분도 모르고 신학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면접 때 신학 연륜이 작으니까 사회복지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아닙니다. 저 신학하러 왔습니다. 신학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역사는 사망이라. 로마서 말씀이 예수 믿고 로마서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학하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성적이 1학 때 지방신학 때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서도 1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지방신학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습니다. 나중에 복학기를 사하고 3학년 때는 성적이 99점까지 맞은 것도 있더라고요. 1학 때 전부 과제도둑 맞아서 성적이 안 좋았나 생각도 들고요. 1학년 1학기 종강 과목은 과제 시간 못 맞춰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종강날 교수님 제가 과제를 못 냈어요. 단원 하나가 빠졌습니다. 단원 하나가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갖고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연구실을 밑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원 하나가 뭐 전부 빠졌어요.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단원만 제목만 집어서 넣고 단원은 어떻게 다 해요? 제목만 채워서 넣고 연구실 밑에다 넣습니다. 그게 A 맞았습니다. A 재료가 똑같았어요. A 재료. 그렇게 한 과제가 A 재료요. 그렇으면은 1년 때 성적 과제 다 도둑 맞았다는 결론이 나죠. 눕기처럼요. 뭐 그렇게 자판장난은 아니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반의 반도 제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게 콩을 사서 재작년인가 콩을 사서 청국장에 내놓으면 없어지고 청국장을 해놓으면 없어지고 매주를 띄워서 간장을 담았습니다. 은행을 까서 밑에다가 코로나 이런 과정 속에서 깨진 걸 간장에다 넣었습니다. 그것도 콩을 산서 했는데 한 번에 못 줘서 2번 거쳐서 콩값 치르고 한 것을 세상에 그 간장 담았더니 전부 간장을 퍼갔어요. 은행 쪼가리 하나 없이 다 가져갔어요. 은행을 팔고 까다가 쪼가리를 다 넣었는데 그 간장을 다 퍼가고 물을 부었는지 구더지가 보글보글 기어다니고 있어요. 고추장도 아버지랑 동생들 주고 싶어서 담아놨습니다. 고추장을 다 퍼가고 물 부어가고 구더지가 바글바글해요. 간장 고추장 구더지 안 생기잖아요. 간장 고추장은 맛있으라고 단맛 나라고 햇빛 좋으면 열어놔요. 그래야 단맛 나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런데 고추장 간장을 먹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싹 퍼가가지고 고추장도 사 먹고 간장도 이제는 못 담고 소금으로 먹고 간하고 자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대원에서 모든 과제를 그런 식으로 도둑질했겠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완두콩을 한 해는 심어갖고 제법 땄어요. 자꾸 도둑 맞고 하니까 물 모르게 뭘 툼하게 덮어놨어요.
아마 그 애는 그래서 완두콩 따먹었나 보죠. 해마다 그렇게 저도 요령껏 한다고 했는데 다 뽑아갔는지 어쩐지 한 번을 한 지금 4, 5년 됐나 봐요. 완두콩을 따지를 못해요. 다 없어지는 거죠. 개운에 다 없어지는 거죠. 뭐가 다 없어지고 씨가 없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봉 사다 심었죠.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제일로 작은 봉투지만 그래도 한 봉투 사다 심었는데 가해만 몇 개 났어요. 한 봉투 3개, 4개 심은 완두콩이. 근데 또 이제 이런 독국물로 인해서 그 완두콩이 먹을 수 있을까? 쉬어보니까 15포기 정도 다 없어지고 가해로만. 열무하고 아욱하고 조금 먹기라도 하려고 심었는데 맛이 없어요. 배쟁이라고 질경이 질경이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다가 있는 것을 캐다가 심어서 솔찬이 돼요. 제법 되는데 그 질경이가 벌레가 많이 타거든요. 쌈채에 넣으니까 저는 쌈채를 해서 뭐 거의 완판하다시피 했는데 질경이도 넣고 했어요. 질경이가 벌레가 많이 뜯어먹으니까 새로 나온 그 꼬글꼬글은 그 새잎만 따서 넣고 할 정도로 질경이가 벌레가 많습니다. 뭐 빵빵빵빵빵 나는 거죠. 질경이. 근데 모든 질경이가 잎이 깨끗합니다. 그만큼 농약을 살포했거나 독국물이거나 그만큼 벌레가 없다는 것은 나비가 벌레를 알을 못 간다는 것은 집안에 독국물이거나 살충제, 제초제 줬다는 겁니다. 집안이고 어디고 마당은 저렇게 제초제가 주어서 풀이 노릇노릇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려고요. 마당에 풀이 노랗죠. 제초제는 보름 막 그렇게 지나야 풀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제초제를 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제초제 냄새가 납니다. 입안에서 제초제 냄새가 납니다. 살충제 냄새가 납니다. 제초제를 분사하니까 저렇게 풀이 놀르름해지고 나무 하나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한다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번뜩 생각 안 나네요. 사철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동영상 올린 나무가 있고 2번 올렸습니다. 죽어가는 거. 근데 지금 아예 갈색으로 돼버렸어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한다는 나무가. 근데 거름 붓고 거름 포대를 그 옆에다 놨는데 거름 포대에서 그렇게 독이 나와서 나무가 죽었나 아니면 자그들이 독국물이나 제초제에서 죽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거름에서 그런 독국물이 나와서 나무가 아예 갈색으로 변했어요. 전부 다 갈색으로 변했어요. 나무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그들의 살충제를 줄 수도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 올린 나무나 동영상 올린 것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 큰 집채 많은 쭉나무를 그 옆에 예쁘게 앙증스럽게 정말 나무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모습 같은 사철나무가 동영상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동영상으로 몇 번 올라간 듯 싶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주에다 뺑뺑 제초제를 주었는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비 많이 왔을 때 집에 그 하우스까지 덮쳐가 그 나무가 뽑혀 있었습니다. 나무 뽑힌 나무에서 보니까 그 잘라놓은 거라 그런 상황도 그 동영상 올렸죠. 뿌리가 다 새카매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주위에 뺑뺑 돌아가면서 그 나무를 죽이려고 제초제를 부은 모양입니다. 가운데 팔뚝 많은 심 같은 그 나무 하나만 살아서 그 큰 나무가 지탱을 못해서 그 나무가 뽑혔나 싶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많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죽이고 그 나무가 넘으니까 하우스 절제가 다 망가지고
하우스 못 쓰고 밭을 못 쓰고 지금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품을 사서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있고. 24시간 하루 다 감시받는 것 같습니다. CCTV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경찰분이 오셔서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경찰이 있어서 대문 앞에서 있는데 동네 차량이 지나가요. 늘상 저를 감시하는 차죠. 지나가서 자 지금 감시하는 차량일 거예요. 그랬더니 레저폰으로 찍었는데 차가 저만치 갔는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동안 그 후로 경찰도 안 오고 레저폰으로 찍었는데 저만치 간 차량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레저폰으로 찍은 거 자기들이 알았겠죠. 그대로 레저폰을 집 주임이 애들까지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애가 중고등학생 같은데 CCTV가 하얗게 나온 부분이 많잖아요. 아침에 걸어가는데 흰 옷을 입고 갔어요. 무에 아래.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죠. 저들이 지나가도 되지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집 앞으로 댕기지 말아라. 댕기면 소용포로로 가요.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땅으로 가면은 우리 집 앞으로 안 가도 되고 저 땅을 길로 해도 되고 저 땅에다 차 주차해도 되는데 우리 집 앞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오늘도 3번 나왔죠. 차가. 그러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집 앞에 애들이 가면서도 여학생이 대문 앞에 주차장에서 CCTV 사격지대에서 줄넘기 한다면 말이 돼요. 줄넘기 하고 제가 보는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밑에다가 주차장 그 뒤에 이렇게 차 받치는 그 있잖아요. 그것들을 볼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핸드폰을 집어서 보는 상황이 보여요. 짐작도 그렇고요. 그러는데 애들을 시켜서 내저폰으로 집 안에 있는 제가 밖에 있으니까 감시하는가 싶고 줄넘기 하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CCTV 안 찍히려고 못 보게 하려고 흰색 옷을 우아래 상하 입고 가고 그리고 독극물이나 뭐 뿌리려고 가나 봐요. 자가들 드론이나 핸드폰 보면서 시스템 어떤 동작 독극물을 비치던 드론이나 그럴 때는 막 농약 냄새가 푹 난다든가 그럴 때는 살충 냄새가 푹 나다든가 마루에 그 아까 나비 찍힌 거 보셨죠? 나비가 들어오면 독극물 냄새가 푹 나요. 견딜 수 없어요. 많이 들어오면 막 머리가 띵해갖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거의 1시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은 비 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요. 아침 나가지도 못했어요. 밤새도록 시달리다 잠을 못 잡니다. 어제는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파출소로 전화했어요. 나 더 이상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저 우산 쓰고 오는 사람이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오늘따라 더 오고 가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는데 다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이대로 때는 정말로 죽겠다 싶어가지고 파출소로 저 월요일 날도 이 상태로 계속 되면은 병원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병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가들은 그 냄새, 독극물 냄새, 염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구역질 나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쥐 썩은 냄새. 그러고 보면은 어디서 숨었나 쥐 썩은 냄새가 나면은 쥐가 잡은 것만도 30여 마리. 제가 진드기 물린 것마다 40마리가 넘게. 쥐 작은 것마다 30마리가 넘게. 그리고 제일 처음에
독국물로 횡포는 쥐수작은 냄새, 그 다음에 시궁창 냄새, 지금은 알 수 없는 냄새,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 그리고 벌레는 지인애가 속내 속에 쌓여서 있었고, 빨으려고 이렇게 담궈놓은 곳이 세탁기를 못 쓰니까 대하다가 빨래를 담그는 세제하고 담궈놓은 빨으려고 하니까 속내제, 내이 속에 지인애 큰 것이 있어요. 그 속내에 스프레이로 하얗게 뿌린 것이 있어요. 다 버리죠. 어떻게 입어요? 허구한 날 목욕탕에 모르는 속내가 벗어져 있고, 씻고는 제 거 입고 갔나 봐요. 자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엄마가 간병원에 병원에서 쫓겨나고 10여 년을 엄마 아빠 어느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문 안 가려고 하니까 어디 병원에 계시냐고 알아가고 찾아가면 어느 병원에 계시면 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빌라도 계셨어요. 빌라 계실 때는 문도 못 열고, 안에는 아빠는 안 계시고, 아빠는 막 이간해갖고 이제 딸 보려고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게 하고, 아버지도 그런 상황. 형제가 모두 이간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엄마 계시고, 엄마, 엄마, 그러다가 엄마 나 갈게, 그런 적도 있고, 죽을 소고기, 미음, 야채, 온갖 모든 미움 깨주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이간해갖고 아빠라도 드시면 좋은데 뒤로 갖고 왔어. 담당 선생님 갖다 조기한테 드리라고 냉장고다가 넣고 왔는데 몰랐답니다. 못 먹었답니다. 모른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교수 연구실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교수님이니까 오른발을 살리셨어요. 냉장고를 넣어놓으라고 드리라고 허락했더만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료실 가서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 연구실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꺼내 먹은 거죠. 그렇게 10여 년을 동생은 제가 간병 못 오게 모 병원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인턴 3명이 끌고 나가. 엄마 재활치료하고 있는데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어느 환자가 귀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참고하세요. 귀 안 좋은 분들. 근데 제가 신대원서 귀가 아팠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잣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잣. 그리고 염기가 부족해서 그러니 소금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잣을 사가지고 한 주먹씩 몇 번 먹었는데 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소금 염기도 좀 먹고 사탕을 많이 먹죠. 피곤하니까 커피도 그렇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느 환자가 여 환자지요. 귀가 아파서 그런다고. 그래서 잣을 먹어보라고. 그것도 병원에 귀 아파서 온 사람한테. 그러고 말했더니 너무 좋았던가 봐요. 좋아졌나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인턴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 내가 여기서 대화할 사람을 만났다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막 좋아서 자랑했나 봐요. 그리고 저 병실까지 왔어요. 거부하고 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때 걔에게 포도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러니 병원 측에서 저를 내쳐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간병 2주하고 나니까 표창장을 준대요. 다른 종교 재단인데 저는 전도사잖아요. 엄마 전도사한테 표창장 준대 하고 막 둘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말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인턴 셋이 저를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무슨 이간을 했던지 간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때 오른쪽 경색,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다 마비돼서 근데 말을 하는 걸 2번 봤습니다. 엄마는 돈 때문에 그런지 장애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지 누가 저를 먹으라고 반찬을 해왔습니다. 반찬. 경색업 한 다른 병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대학병원에 항생제 먹으면 그 대학병원에 있을 수 있었고 항생제 안 먹으면 끊어지면 다른 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얼마 안 있는데 반찬을 갖고 왔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죠. 저만 먹는 거죠. 엄마는 못 먹고 엄마는 드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랬어요. 어느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데 고마워요 했습니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모래찜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엄마는 수족 발 물에 담그고 하고 나서 근데 엄마도 그걸 해드렸는데 너무 돌아가시니까 인자야 아쉽죠. 그 모래찜을 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나갈 듯 좋더라고요. 고맙더라고. 우리 엄마는 옆에서 일제히 앉아 계시고 그걸 보고 나서 그 말 못하는 우리 엄마가 그 모래찜 해준 사람한테 고마워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다 도우미하는데 그랬어요. 엄마 너무 많이 아프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지. 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가 고마워요 2번 했어요. 2번. 부모는 그래요. 자식은 멀쩡한데 머리찜하고 나서 좋아하니까 엄마는 딸이 좋아하니까 장애자라고 말 못하는 어느 치료 받는 엄마가 고마워요 2번 했어요. 2번요. 양로원 다른 사람 손 맡기지 마세요. 간병하는 분들. 저는 부모가 그렇게 간병할 때 모실 때 가장 행복했다고 봐요. 가장 또 먹어 아빠가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자들 형부로 아빠도 간병도 모시지도 못했어요. 제가 모시자 2달여 만에 아빠도 고관절하고 허벅지하고 고관절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사바늘이 6개가 있었어요. 자가들이 피를 빼갔는지 독국물을 투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돌아가셨어요. 밥을 못 잡수고 얼마나 못 잡수면 한 끼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2끼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3끼 드시는 저녁에 웃으면서 좋아하고 또 먹어? 그런 아빠이셨어요. 도우미 마트에 맡기고 나는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택배 보냈지요. 검은콩, 흰콩, 현미, 잡쌀. 검은깨 해가지고 5kg면 양이 많잖아요. 찌어서 아버지 해드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바닥이 찌뻑찌뻑 해갖고 볼 수가 없었대요. 도우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거 잘 드세요. 바닥이 막 찌뻑찌뻑 찐득찐득 나 청소년이라고 혼났어요. 그래요. 아버지 그거 오셔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잘 드셨어요? 그 말을 하네요. 다 도둑질이 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다 찌뻑찌뻑 흘려놓고 물집 끓여놓고 그랬나 싶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리고 도우미가 그거 땅이라고 애쓰고 또 불평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잘 드셨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셔요.
막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아무도 다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치매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믿었어요. 아들이 그랬거든요. 택배 보냈는데 우리 이쁜 야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청개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도우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청가를 잘 받았어요. 아이고 다 바싹난 거, 다 바싹난 거, 바싹난 거만 받았대요.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셔서 물었어요. 아버지 계란 잡섰어요. 말이 없어요. 계란을 때문에 안 잡서요. 계란 당이나 뭐 이런 것만 잡수고 청개는 날로 먹는다고 해서 드렸어요. 안 잡서요. 말도 한마디 없어요. 무엇으로 누가 가져가고 없어지고 무엇이 없어져 그리고 막 그런 얘기해서 아버지 저는 이해하거든요. 자아들이 그랬다는 거 알거든요. 짐작이 되잖아요. 이제 잊어버린 거 금방 잊어버리게 해요. 그 뒤로 말씀만 하셔요. 근데 동생들한테랑 잊어버렸다고 막 없어졌다고 하셨나 봐요. 자그들이 또 가서 동생들한테 망령 걸렸다고 했나 봐요. 동생도 아버지 망령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미나토 매일 패tis어요. 안자기 여기서도 패tis셨어요. 총기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먹어. 한 번만 닦고 한 번만 닦고 됐어. 이거 국 하나만 가져가. 이것만 갖고 와. 근데 국을 야채 모듬 야채 넣어가지고 뭐 고추장 좀 넣고 가래가루도 개운하고 개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개운한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만 이것만 갖고 와. 됐어. 그러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갖고 좋으신 아빠가 간병할 때 좋았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와. 한 번만 닦고 됐어. 또 먹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전 너무 얼굴이 화나셔갖고 그 고통스러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머리가 방바닥 저만치 올라가 있고 그때 막 침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힘들어서 기저귀랑 가래 하나 사와요. 침대가 나가고 침대를 좀 병원 침대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놨는데 침대에서 떨어져가고 밑에 가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밑에 가셨는데 바닥에 계셨는데 침대 다리를 막 잡고 계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더 되게 하나요? 그래도 얼굴 하나 구겨지거나 실단 표정이 없어서 아빠가 키가 크시니까 제가 힘들어요. 조금만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빠. 아이고 감사해요. 아버지 조금만 이렇게 더 도와주세요. 갖고 자리 이렇게 반듯하게 해드리면 침대에 가자고 조금 있다가 가보면 저만치 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문보름하셨으면 돌아가시나 생각했어요. 몰랐지요. 근데 얼굴은 화나시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다 그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리 교정원이라고 이렇게 침대에 다리 잡고 계신 것 많았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문보름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 거고 기독교 방송으로 계속 들어드렸어요. 거기가 수준이 많이 좋더라고요. 신학교 엔간한 수준의 성도 기독교 방송이더라고요. 그걸 들으시면서 내가 얼른 천국 가야겠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유복자로서 천덕구루까지 다신 분이 돌아가실 연세에 또 이렇게 자그들이 온갖 도둑질하고 횡포하고 중상무리하고 또 돌아가시까지 경찰이랑 나가 있으라서 나가서 왔는데 부드러우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일부랑 왔을 때 살이 다 굽고 굽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가들 중에 그들 중에 누가 와서 어떻게 죽인 건지 상상도 못했지.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코로나 열 하루에 해열제 6 주사로 약으로 조금이라도 약이나 주사 덜 맞게 하려고 온통 얼음. 저는 근육종이지. 조금 있다 뜨거운 물로 샤워, 조금 있다 뜨거운 물로 샤워. 옆에가 병동 옆에가 샤워장이 있어서요. 그렇게 엄마 열렬로 인명전가 그거 없었어요.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세요. 임명제 사인을 하고 난리야더만. 결국은 아빠 추어탕 좀 사러 나간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병실이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의욕이죠. 하나는 모 대학원 수석 졸업, 인명고사에서 수석, 다 수석이네죠. 통역도 은혜스럽게 한다고 잘 풀려다녔나 봐요. 가도 급성 외부혈증으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죠. 이렇게가 25년입니다.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지금 어제 다리 아픈 것이 야채 그걸 먹어서 그런지 계란을 후려서 먹은지 독극물인지 모르겠어요. 불이 수북한데 불 뽑으려면 푸석푸석 불 냄새, 방에서 불 냄새, 그 독극물 냄새, 방 안에서 냉장고 속에서 독극물 냄새. 불을 뽑자니 돌아다니자니 돌아다닐 수가 없고. 저렇게 흰 나비가 저럴 때, 센서기가 동작 반응이 저럴 때는 독극물을 뿌려요. 아까 벌써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럴 때는 지금 도청을 하고 CCTV 감치, 여기 지금 컵 같은 게 도청기랍니다. 도청기, 몰카란가 봐요. 몰카 하고 저렇게 횡포를 합니다. 밭에 가면 밭에 가서 횡포, 고사리 꺾으면 고사리 처리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엄마 생신 때문에 제가 꼭 가고 했는데 못 갔고요. 꽃 사다 놓고 아버지한테 얼른 가보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공기 중에 정식지는 이재명님, 안희정님 알고 있으면 제대로 확산을 줄이도록 하세요. 금요일 날인가 모든 행정으로 전화하니까 잠복기 2주인가 20일인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농사를 못 짓고 풀이 수북합니다. 우리 이쁜이들 저거 어떻게 해요? 오직 소통할 수 있는 거. 그 누구도 못 오게 하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요 상황인데, 당연히 카드빚 대동생 많지요. 우리 집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파산입니다. 산에 나무를 우리 아버지가 산림과나 이런 데서 허락 받았는지 씨앗을 받아서 우리 고유 토종의 나무들로 해서 농장이 했었습니다. 계피나무 뭐 이런 것처럼 막 산에 있는 무슨 나무 씨앗은 받을 수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아무도 바라 못 시키는 노각이라든가. 그러니까 돈 조금 벌었죠. 전국 매실나무 많지요. 우리 아버지가 매실 유목도 엄청 하시고 아마 전국화가 우리 아버지 된지나 모르겠어요. 매실나무도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먹을 만큼은 살았지요.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주방 계량도 했고,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차가 있어 베스타. 일꾼들이 집에 겨울에 사반들하고 눈 수북할 때 빼고는 1년 12달 전국 발로로 일했던 우리 집입니다. 근데 우리 집 보세요. 지금 이래요. 제가 일도 못하지만 또 박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작아도 뒤적거리고 난립니다. 주방 마루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놨어요. 마루. 처음에는 정리하고 그 밑에 식탁도 있네. 식탁 위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으려고 마루도 정리 싹 했는데, 저도 이제 저렇게 돼서 갖다가 휙 던지기도 하죠. 박스를 내놓으려도 박스에도 냄새가 푸석푸석. 집이 이제 춥고 하니까 저렇게 제가 했습니다. 선지자 집 같지요. 장독이 뒤에 가 있는데 다 없어져 싸서 마당에다 놓은 것이 더 저 모양이고요. 앞에 헛간에 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정리를 보름인가 했더니 박스가 수북한 걸 아빠 오시고 못 내놨더니 이제는 또 그 쓰레기 수거장을 저리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정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앞에다 두면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이 됐는데, 쓰레기 이렇게 버려다 보면 냄새가 푸석푸석 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도 못 버리는데 저기서 냄새 푸석푸석 내고 전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쓰레기 박스가 저 모양이고요. 저기 보이는 게 세탁기죠, 세탁기. 상수들을 못 쓰게 난리를 쳐갖고 또 저 정부 상수들을 그거 다 해놓은 걸 했는데 세탁기를 못 써요. 근데 저녁마다 거기서 분사하는지 농약 분사 수도꼭지를 밖에다 해놓은 거 정말 고마운 들 많지요. 불쌍하다고 해준 상수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쓸 수 없고 제가 꽃감을 말리려고 건조대 해놨는데 거기도 날리고 냄새가 부스부스. 안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25년. 아까 차량들 다녔죠. 동네 차량이고 뒷집 차량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뒷집한테 앞집한테. 제가 신대원 또 감시 도청보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 희생되고 헌신도 어림되고 곤란되고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집에 너희들 CCTV 다뤄라. 축사도 있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안에 들랑거리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그들 편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랑거리니까 봤을 때 너무 사람이 많이 들랑말랑해서 CCTV 다뤄는데 그런다고 하더만 모르겠어요. 우리 걔가 이분이 막내가 나갔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갈 줄을 모르고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사람이 지나갔는데 깍 소리가 나더만 꽥 소리가 나더만 걔가 안 보여요. 누가 나갔지요. 새끼 뵀었는데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쁜지 나몰래 한 발, 두 발, 앞발을 그러면서 저한테 왔던 걔가 없어졌어요. 물론 걔 많이 있어요. 달라고 해도 사실 못 주죠. 이뻐서. 저들이 두 마리 한 쌍이 있었는데 새끼를 막 만들어갖고 많이 있었어요. 죽기도 죽고 젤로 엄마 우리 솔로몬도 새끼 날라가서 마루로 갖다 놨더니 2, 3일 지났는데 그냥 새끼 벤치 죽고 그럼 이쁜이가 막내가 나가서 한 두어 달을 일부러 불렀어요. 막내야 막내야 불러도 안 와요. 새끼 뵀었는데 새끼를 갖다 또 누구 줬나 어디서 우리 이쁜이 소리 털시기 소리가 막 나요. 털시기 새끼인가 봐요. 수컷이 몇 마리 있어갖고 그러면 또 사리도 없어져요. 개가 가지가고 저들의 새끼 갖고 또 저쪽으로 하나 우리 이쁜 새끼 같이 그냥 집 가는 것이 울고 가요. 어떻게 마음 아프던지 저쪽 있잖아요. 차 있는 저쪽 길을 그리 막 지나가면서 막 그 강아지 한 마리가 가면서 막 깽깽깽깽 막 치소여서 막 나가서 아가야 하고 나갔더만 도망가지요. 이게 왜 그렇게 거기서 짚고 막 있었나 몰라요. 제가 나가게 그냥 가르고 없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새끼 난 새끼를 그냥 이렇게 방사를 해서 이렇게 유기견이 돼갖고 그러던데 너무 예쁘니까 누가 잡아갔는가 안 보이고 꼭 고양이 같이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섞인 바둑인데 우리 개는 애완용이랑 크지 않아요. 근데 이쁜데 그것이 거기서 막 그냥 짖고 있었는데 아가야 하고 쫓아간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유기견 만들었나 싶고 사료퍼가고 애껴서 실컷 애껴서 돈이 이달에는 좀 얻어다 싶어 휴편이 그렇다 싶어서 조금씩 주게 사료가 남겨놓은 게 포대체 없어지고 이게 이웃이고 동네입니다. 작아들이고요. 냉장고 50만 원. 전도사라. 그래도 옷을 또 그렇게 입기 그렇잖아요.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추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원 가격자보다 세일 때 한 15만 원짜리 3만 원 그렇게 하는 뭐 백화점이 있어서 백화점도 오늘 갔더니 통곡을 한다는데 자기들이 그 백화점 뺏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날 막 통곡을 한다고 어쩐다고 막 난리고 백화점이 난리더라고요. 뭐 시내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요. 거기 가서 그때 당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 저한테는 거금이죠. 근데 3만 원 주고 원피스를 샀어요. 없어져서 많이 아프죠 마음이. 몇 번 안 입었고 전도사는 옷이 필요하잖아요. 없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근데 누가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입고 있는 걸 봤어요. 몇 가지를 봤어요. 찾아서 없었는데 몇 가지를 입은 걸 봤어요. 또 어떤 애는 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뒷모습이 제옥 같아요. 본청으로 물어봤어요. 앞 폴라티 앞으로는 못 봐고 뒷모습은 앞에 폴라티냐고 목이 길으냐고 뒤는 머리로 가려서 안 보이고 그랬더니 한번 보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 내 옷이다고. 기가 막히겠죠. 옷이면 옷, 동기구는 동기구. 지그들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그게 자거들. 지금 투표 받은 사람들 뭐 당 좋아하지 마세요. 뭐 어저께 보니까 6천 몇 명, 무청 몇 명인데 당선 투표 수는 7천 몇 명. 66이었는데 77이면 그거 스스로 내놓으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 많지요. 떼거리로 저 방화서 된 모 지역, 경기도 모 지역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요? 당선부터 부정으로 된 거. 부정으로 그 국회의원들 못 하겠어요. 저는 국민은 잘했다고 봐요. 그게 정확한 숫자고 정말로 그렇게 억울하게 된 분들, 떨어진 분들, 낙선자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의 가치가 중요하지. 뭐 반성문 못 써요. 반성문 안 써도 돼요.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부정으로 떨어졌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최선을 써 혼신을 다 해서 다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주고 모든 일 할 때는 혼신을 다해요. 다리가 절려서 몇 달들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애기들 30명 수련회 때 30명을 데리고 혼자 했어요. 잠자면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를 30명을 혼자 했어요. 다리 막 걷도 못하는 다리 질질 걸어가면서 먹이고 자고 식이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반성만 안 써도 돼요. 혼신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반성문 쓰면 그 혼신 다한 사람들은 모독과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조정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에 대한 그 혼신 다한 사람들은 안위원장에 대한 모독이죠. 몸이 부서지라 쓰러지라 주저앉도록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반성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뚜뚜 저한테 자들이 뚜뚜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한 뚜뚜 그건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6천인데 어떻게 7천 당선수가 나와요. 그런 건 뚜뚜로서 몰랐다는 거.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7천 명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냐고. 5당 거의 그랬을 거예요. 거의. 상상도 못할 당선된 사람들. 제가요 그 모 지역이거든요. 민주당 많이 나오는 지역 살아요. 물어봤어요. 누구 어느 당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당 전라도라고 하겠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하는 대로 따라가지 뭔 대통령이 있냐고 막 사랑이 아니잖아요. 의가 있어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려보게요. 열불 내고서 혈압 오른다고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전라도였어요. 전라도 당선분들 물론 신실하고 그런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한게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하는 대로 따라가지 무슨 뭘 했냐고 막 그런 저한테 화를 냈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라도 싹싹 뿅 어떻게 하냐고.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은 줄 믿습니다. 힘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 상식 있는 나라,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그들 할 수만 있으면 회개 스스로 자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죄값 치르고 하세요. 갈비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는 처형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처벌하면서도 레위가 내위된 것은 죄 처벌했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 가족이 됐던 거고, 아간이 훔쳤을 때죠. 쥐 자백했을 때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했을 때 그냥 그저서 죽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 하나요.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당선된 민주당 본인이 더 잘할 겁니까? 타협했잖아요. 타협했잖아요. 자기들로 타협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타협한 사람은 다 그 부정으로 스스로 반납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당이 왜, 국힘이 왜 회개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돼요? 그 타협한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은 감시하고 형포하고 도청하고 다 하지만 선하고 착하고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드론으로서, 복제로서, 특공으로서 감시, 도청, 내접본 죄악의 첨단을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포위에 무안의 땅은 있지만 돈이 없었겠죠. 5.18 자가들 품은 애들이 했을 겁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외국으로 피신했겠죠. 유병원이가 제가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면석이었었습니다. 면석이 부정으로 쫓겨났죠. 호적 정리하는 거 일도 아니었겠죠. 그때부터 가명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자살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다 죽은 호적 정리에 따르해가지고 다른 데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언제부턴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무 아프고 슬프죠. 이런 죄 청산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자아도 죄 청산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만성이 되고 죄의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세월호겠죠. 저한테 그림이 왔어. 선체, 세월호 선체 파란 것에 풍선 남성 그 있잖아요. 풍선 징그러운 풍선, 피빛 풍선 긴 거. 왜들 초등학생들 길게 풍선 보는 거지. 그것이 달려서 왔어요. 뭐 상징하겠어요. 징그러서 삭제했어요. 그때 시간 8시 반 막 TV에서 난리 났어요. 제가 TV를 안 봤는데 뉴스는 좀 봤던 것 같아요. TV를 안 봤어요. 전도 살았어. 그런데 뉴스는 봤는가 싶은데 그때 문자를 보내고 나서 TV를 보니까 그 그림이 왔고 난리여서 또 보냈더라고. 재밌어갖고 보관했더니 그해 12월 3일 날 핸드폰 정지 해지. 그리고 윤 대통령님 되실 때 9월 3일 날 그동안 핸드폰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고 아무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식물도 동물도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슬기를 잡아왔습니다. 다슬기 잡아서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생명체는 두 가지구나, 둘이구나. 다슬기를 잡아서 그걸 물 주고 붙더니 나중에 싹 없어졌어요. 집 정리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 덜은 복제쥐인가 봐요. 그러면 뭐요? 쥐가 덜 쥐가 다슬기 잡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욕조다가 넣어놓은 다슬기가 싹하니 한 구석에 껍질이 수복하더라고요. 오죽 소통에는 쥐죠. 우리 이분들 생기기 전에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다 도청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문자를 얼마 몇 페이지 정도 복사를 했어요. 뭐 통신사 가서 핸드폰 해지된 거 가서 그동안 문자 보는 거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통신 내력 복사했더니 100페이지가 넘어요. 문자 보낸 것이. 지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100페이지가 넘는 문자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몸이 노숙하고 별거 다 했나 봐요. 너무 죄송하죠. 저 때문에 망하고 죽을 뻔하고 사채 쓰고 망하고 쫓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죠.
그렇게 젖도매 망하고 문자 보낸 사람, 전화 통화한 사람 다 안에서 형포하고 그래서 아무도 전화를 못합니다. 내 동생들은 이 도청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경찰도 도청하니까 조심하라고. 경찰도 그래요. 무슨 놈의 도청하냐고. 엊그저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도청한지 모르면 철밥통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 내가 신대원 3학년 때야. 가풀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전남까지 대한 가풀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래서 역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요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내려줬어요. 그럼 거기서 한 2.5km, 한 3km 이상 걸어서 오르다 보면은 그때 전기 공사를 막 했어요. 전선. 땅에다 묻는 전선. 그 도청 기능 다 만들어 놨겠죠. 땅에다 묻은 전선, 도청 기능. 그리라고 믿어요. 우리 집 앞에 그 전선 KT죠. 신고를 하면은 전화기가 막 이상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했나 몰라요. 그러면 와서 보면은 합선 혼선됐다 소리를 그랬어요. 뭐 그때 점장인가 모르 그런 분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했으니까 왜 이렇게도 고장이 많냐고 해서 막 전선을 다 어서 파헤쳐 검사를 해야죠. 사실은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내가 미안해서 그랬어요. 아유 됐어요. 그냥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KT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와주신 분들 KT에 고맙다고 그런 뭐라 그래요 말 좀 전해주라고 올려주라고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고 그렇게 감시 도청했어요. 감시는 지금 드론까지 레저로 다른 것 같습니다. 냄새, 복제 지금까지 동영상들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국회 투표 타협한 분들 민주당 특히 타협한 분들 있을 좀 있습니다. 타협 없이 그냥 막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서른 몇 명이 됐죠. 분산 국민은 힘. 그 혼신 다 하니까 두렵고 겁났겠죠. 성산포, 5.18 세월호, 이태원 두렵겠죠. 윤 대통령님 두렵겠죠. 검찰이 두렵겠죠. 투표 국민의힘 두렵겠죠. 분산 당연하겠죠. 자아들 술수 타협한 사람들 정부의 법에 자수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됩니다. 자아들이 그렇게 계속 타협한 사람 회개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자아들은 계속합니다. 저는 자아들의 자수하고 회개하고 그 일가가 전부 회개받고 정부에 또한 회개한 만큼 대가도 있어야 하고 처벌도 있어야 하고 선처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가 대가가 없으면 그 대가로 이 나라 망합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세계사도 그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사사기도 그랬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평안. 죄짓고 회개하고 평안.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죄짓고 회개하고 평안, 죄짓고 회개하고 평안이 반복입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평안했지요. 독립으로 6.25로 평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망합니다. 힘들고 그다음 분줄 대통령님, 사모님 많이 힘들죠. 힘드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아도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성경의 왕들이 죄와 타협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벌한 레위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바랴 죽은 베드로 겁니다. 그때 죄 처벌해서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이 나라 제가 전도사하지 않습니까? 신대원은 분명히 재정 처리하고 죄값 치러야겠죠.
아니면 신대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기독교는 망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나 이 동네에 있는 애 제가 가지랍니다. 밤낮 설교 준비를 아내는 신학교 졸업한 줄 압니다. 아내가 개그 준비해주고 밤낮 저러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주차장 앞에서 처녀를 운전을 가르쳐요.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헐짓이 없냐고 고통을 쳤어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신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영이의 동의는 신학한 여부, 즉각 치료해죠.